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게 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국회 소속입니다. 자, 이 정부의 예산 이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법안이 나오면 그 법안의 재정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예정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나섰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자, 연이어 문재인 정권의 정책, 돈과 관련돼서 상당히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국회 예산정책처 때리게 나섰습니다. 자, 중간에 낀 박병석 국회의장도 좀 난감할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국회의장이 이 예정처장을 교체시켜버린 적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발끈해서 그렇게 최강 당시 예정처장을 자르고 민주당 출신을 앉힌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처가 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났을까요? 그만큼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 지금 30조 원이 넘는 돈을 막 주무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조씩 다루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조 원이 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의당조차도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그냥 이것저것 엮어서 만든 건데 말만 국민들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다. 나라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건지, 나라 돈을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죽 문재인 정권이 못났으면 지금 집권 여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는데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겠습니까? 자, 예정처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되어 있다. 한시적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가 과다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실체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혹평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참석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정의당 1명, 무소속 이영호 의원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추가 경정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예정처는 올 들어 정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26일 발간한 21대 국회와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국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은 이전 5년에 비해 0.5%포인트 하락해 2.3%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돈풀기가 불가피하지만 기업 부채를 늘려 기업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무원들의 비판정신 참 높이 살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정책처,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지원 기능에서 예정처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는 집단으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예결위 소속, 예결특위 소속 의원 30명, 25일 이례적으로 예정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이들은 예정처의 본래 기능이 정부 견제라고는 하지만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거나 지적을 위한 지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비판을 봉사할 모양입니다.
빠르고 강한 코로나 사태 대책 수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는 민생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산하기관인 예정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누가 모릅니까? 지원하는 건 누가 반대합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권, 말도 안 되는 이런 구멍이 빵빵 뚫린 이런 걸 내놓으니까 예정처가 이런 견해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을 하는 왜 국회의 예정처를 이렇게 탄압합니까? 자, 이 민주당은 연일 지금 정책 취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정처 때리기입니다. 오죽 문재인 정권이 못났으면 국회 예정처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예산정책처는 사실 노무현 정권이 만든 그런 기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 결산안을 분석하고 나라 돈이 들어가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의 세금을 살피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 176석의 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주물러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주무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정처는 함부로 처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회 사무처와는 다릅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냥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있지만 이 국회 예산정책처는 다릅니다. 자,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입법고시나 행정학자 출신이 예정처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예정처가 328조 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자 야당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작성된 황당한 추계라고 반발한 적도 있고, 또 이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출신의 김원기 국회의장은 2004년 이 예정처가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최대 103조 원이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내자 최강을 잘라버렸습니다. 최강 처장의 면직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최강 처장 면직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장이 추천받아 임명합니다. 지금 예정처 처장은 이종후 처장입니다. 입법고시를 패스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여당 야당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인데, 아무튼 오죽 문재인 정권이 못하니 이렇게 비판적인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 국회 예정처를 우리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당, 미래통합당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혹평하고 나선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누더기로 통과되는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모든 책임은 민주당 정권에게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